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 역사학과의 박경하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 한국의 마을 공동체 문화라는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 교수를 하다가 8월 말로 정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제가 82년부터 중앙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해가지고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향약 가지고 연구를 40년간 해왔습니다. 해왔더니 여러분들이 향약이라 그러면 그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석상교, 환난상교,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향약 정신에 대해서 아주 미풍양속으로 들어왔을 것인데요. 실제 해보니까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향약이라는 것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 사족이라든가 수정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정은 향천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사족들은 신분제 사회 속에서 상천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한 측면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제가 향약을 공부하고 싶었던 그 원래 내용은 뭐냐면 그 마을에서 상부상조하고 서로 돕고 사는, 누가 병이 나서 코로나에 걸려서 농사를 못 지으면 옆에 사람이 같이 지어주고 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 하는 이런 것을 원했는데 그게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주민들의 주민자치, 오늘날의 주민자치라는 게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족이나 수령들이 행한 향약은 문서로 다 남아 있는데 상천민들끼리의 상호 부조적인 수평적인 조직의 이 운영에 대해서는 문서가 안 남아 있습니다. 왜? 관습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효자식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불통수화, 우물물을 못 써요. 못 쓰게 합니다. 쫓겨나는 거죠, 자연히. 그 다음에 덥석말이 해서 또 덥석에 툴툴 말아서 때리는 거라. 그 다음에 불씨를 안 빌려줘요. 이런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한 불문율이기 때문에 문서로 안 남아도 그 시대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니까. 그랬더니 이게 어디에 남아있느냐? 민속으로 남아있어요. 민속으로. 그래서 총계라는 조직이라고 이제 별도로 그 향약하고 동계 같은 것은 이 사족과 그 수령들이 향천 통치와 향천 지배를 위해서 이용했던 측면이 많아요. 그것도 좋아요. 좋은 면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런 성격이 갖고 있다는 것인데 아주 그 동리단위 20호, 30호 가구에서의 서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상호 부조적인 조직이 뭐냐 봤더니 이게 촌계라는 이름으로 호남 지방에 남아 있어요. 총계라는 이름. 똑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몇 개의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 총계에서 기능이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그 사신공동체, 요즘 말은 축제죠. 마을의 수호신한테 정월 대보름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신으로 보지만 꼭 미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그 단합, 일치된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요즘의 축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그 당시 용어는 사신공동체라 그래요. 신에게 제사 지내는 마을부터는 그런 기능이 하나, 정신적 기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했듯이 둘의 공동노동, 같이 농사를 짓고 지내는 노동공동체 기능. 세 번째가 생활공동체 기능. 이 병이 들었을 때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안다 하는 것이 바로 생활공동체 시절의 이야기죠.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것이 총계에서의 생활공동체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3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둘에는 일제시대 때 다 없어지고 생활공동체는 지금도 많이 농촌에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속조사를 통해서 그걸 찾아나갔죠. 문서보다는 민속조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일제시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미신을 믿는 나라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
이 지방 조사를 촌락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정월 대보름날 10월 상달에 그 마을 축제를 여는 마을 굿을 여는 데가 1,500군데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일제시대 때 1,500개가 남아 있으면 조선 후기는 더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연구가 제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총계 쪽을 요즘은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 제가 실물을 이제 보여줄 거예요. 조선 후기 모습은 없지만 일제시대 모습도 없지만 요즘 그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이 1년에 한 100여 군데가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마을의 수호신한테 제사를 올리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이런 질병을 예방을 기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주로 30년 전에 찍은 필름입니다. 그래가지고 필름 상태가 좀 나빠요. 그때는 슬라이드 필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디지털화 시켜서 상태는 안 좋고 제가 또 그때는 사진을 잘 못 찍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사진 작가가 돼서 작가협회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 사진하고 좀 틀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강의를 할 때는 저는 특강 나가면 이것만 해요. 주제를 한국의 마을 공동체 문화라는 걸 30년 동안 이것만 해왔어요. 왜? 이거는 저 말고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2시간짜리로 항상 해왔는데 오늘 유튜브로 돌린다 그래서 20-30분으로 해달라 그래서 커트수를 상당히 많이 한 20여 카트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제 대표적인 서울도 있어요. 서울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국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충청도 지역과 전라북도 지역 두 군데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라는 마을입니다. 우리나라 그 지명 속에는 그 나라 그 지역의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답사 다닐 때 지역 다닐 때 지명을 유심히 보고 애우셔요. 애워버릇하면 그것도 애워집니다. 쉽게. 근데 여기는 이제 이름이 재밌는 게 각 지역마다 이름이 다 틀려요. 모시는 신이 다 틀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용두리 마을이 정월 대보름날인데 이 마을 저 안쪽에 있는 마을이 지내는 거고 여기 작년에 지냈던 장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장승과 솥대를 마을 입구에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가지고 장승을 직접 새벽부터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금줄을 둘러요. 그 부정탄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금줄을 지금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을 해서 일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일체감을 갖는 이런 것이죠. 통합적 기능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나무를 잘라서 할아버지 장승, 할머니 장승을 만드는 장면이고 저쪽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추우니까 정월 대보름날이 춥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삼겹살을 아침에 잡은 삼겹살을 구워놔요. 그래서 제가 정월 대보름만 되면 엉덩이가 썩썩거려요. 이때 먹은 이 삼겹살을 이 큰 통, 여기 큰 통, 작은 통을 넣고 그 위에다 함석판을 이렇게 기울여 놓고 그 삼겹을 쫙 올려놓아서 구우니까 그 골에 기름이 빠지잖아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장승을. 여기는 천상 천하축기대장군, 동서남북중앙축기대장군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 마을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청양의 그 칠갑산은 골이 높아서 호랑이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호환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요. 천상과 천하의 귀신을 쫓으니까 하늘과 땅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을 다 막았으니까 마을을 꽁꽁 다 막아가지고 외부에 그 귀신이 못 들어오게, 호랑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의 소박한 소원을 여기에 이제 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 재간집에서는 이 농사 질 때 짓는 그 마을마다의 그 둘의 깃발이 있죠. 동네마다 둘의 깃발이 있어요. 농자, 천하, 지대본, 용두리 하는 그 둘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좀 일제시대 때 없어진 건데 이 마을은 이걸 갖고 있어요. 보기 힘든 이 둘의 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버스로. 그랬더니 얘들이 지금 그 맛있는 삼겹살에다가 소주를 한 잔씩
뭐 추우니까. 그 다음에 동네 그 아버지 아저씨들이 풍물을 치고 계속 작업을 하루 종일 해요. 새벽부터 오후 한 4시까지. 그러니까 먹고 놀고 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그 동네 축제입니다. 우리의 축제가 좀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동네 축제는 외지 사람들, 외지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잖아요.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놀아요. 근데 우리 전통시대의 축제는 동네 사람 스스로가 경연자가 돼서 스스로가 같이 노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축제입니다. 남한테 구경시키기 위한 축제가 아니고 축제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건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오후 4시쯤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둘의 깃발을 앞에 세우고 풍물패가 있고 이장이 앞에 딱 서가지고 이 마을에서 마을 입구에다 세우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박았던 그 장승 솥대를 빼서 이제 썩히고 저기다 앞으로 새 거를 이제 꼽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앞에서 신명나게 또 북을 치고 놀죠. 이 할아버지가 그때 80대였어요. 93년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셨겠죠. 이 할아버지 모습을 보세요. 모자를 쓰고 북을 치고 있죠. 이러다가 이제 신명이 오르니까 어떻게 되냐. 이 할아버지가 북이고 모자고 다 던지고 지금 이리고 춤을 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3세기의 중국에 요즘 말하는 삼국지는 그 소설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연이고 실제 역사로서의 삼국지는 중국에서 3세기에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가 진짜 역사책인데 거기에 위지동의전이 있어요. 위지동의전에 마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마한. 이 지역이 마한이죠. 충청도니까 마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마한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에 남녀노소가 다 모여가지고 음주가무를 한다 써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음주가무를 하는데 그때 춤추는 모양이 팔다리를 수직으로 아래 위로 하늘로 들었다 올렸다 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잖아요. 이게.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30년 전에 이거 찍을 때 몰랐는데 이거 여러 번 돌리다 보니까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2000년 전에 마한 지역에 살던 우리 선조들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승되고 있다. 이게 백제의 이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마쓰리가 된 겁니다. 마스가 제사 지낼 제자입니다. 우리의 그 촌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일본은 그거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사람들이 구경 가고 우리는 미신이라고 없애버리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 스스로가 미신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기독교나 카톨릭이 안 들어왔는데 그거 안 믿었다고 미신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신적 의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그런 면이 더 강한 겁니다. 생활 공동체 속에서의 일체감을 만드는 것이. 그런 동안 이제 또 이게 1년에 한 군데뿐이 못 갑니다. 동시에 100군데에서 정월대보름날 지내니까 한 번 답사는 한 군데뿐이 못 가요. 제가 30년 동안 다녀도 30개 다 못 찍었어요. 요거는 싹 돌아가면 한 10분만 산허리를 돌아가면 송악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송악리. 정산면 송악리. 아까는 용두리고. 송악리에서는 또 이제 그 낮에 가서 답사를 했죠. 마을 입구에다 금줄을 둘러가지고 이제 여기 뭐 신금을 쓰고 여기는 이게 작년 장승이고 올해 장승을 싹 꼽아놨네요. 이 장승 이 모양이 이게 예술입니다, 진짜. 자, 그래서 있고 이 마을이 이제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저녁에 이제 그 해가 떨어지면 소지를 올려요. 귀신은 밤이 어두워야 나타나니까 밤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낮에 지내는 법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을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귀신은 우리가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 글을 적어갖고 태워서 올려야지. 우리 제사 지낼 때 소지 태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귀신은 이 불을 태워서 올려야 소지를 태워서 올려야 받아들인대. 그런 의미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태워 올리는 저 진지한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장승입니다. 새 장승이 그 대가 서 있는 거죠. 비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게 끝나면
이게 끝나면 이제 음복을 하죠. 신에게 바쳐진 것을 음복을. 여기는 새벽 5시쯤 지내요. 상속마을과 하속마을에 둘의 뺏기 싸움을 벌려서 둘의 길을 뺏어야지만 뺏은 데가 풍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요. 돌멩이 던지고. 싸우다 보니까 새벽에 닭이 회를 치는 거예요. 닭이 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닭이 울면 어떻게 돼요? 낮이 밝으면 귀신이 자기네 마을에 귀신이 떠나잖아요. 제사도 안 지냈는데. 그래서 싸우다 말고 새벽에 4시, 5시에 지냈다 그래서 여기는 새벽에 지내는 겁니다. 하여튼 동네마다 유래가 다 틀린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전국이 획일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을의 역사에 따라서 의미가 다 살려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프랜차이즈 문화는 잘못된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은 거로만 하잖아요.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 이게 뭐 걸맞지 않는 거죠. 그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저 제사를 지내는 동안 가정주부, 여기 돌아가셨을 표철수 시 댁인데 그 가정주부는 주방이 뭐라고 부르죠? 조항신, 부엌, 조항신에서 쌀 떠놓고 지금 비는 거예요. 이분. 이걸 우리 전통에서 비손이라고 합니다. 손으로 빈다 그래서. 중앙대학에 유학 간 우리 아들이 매일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먹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비는 거예요. 이 비손에 어머니의 정성에 그 아들이 잘못되겠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정신. 비손이라는 우리의 어머니의 정성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끌어져 온 겁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이걸 미신이라고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참고로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끝나면 장독대 가요. 장독대 가면 천룡님한테 또 소지를 올리잖아요. 뭐라고 비냐면 간장, 된장이 잘 익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하게 살게 지내달라고 또 비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안방으로 가는 거예요. 안방에 성주님한테 이분이 또 비는 거예요. 뭐라고 비는 성주님이 누구냐? 이분이에요. 이분. 여기 뭐냐면 요 가죽 주머니 안에 햅쌀. 작년에 햅쌀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농경사회에는 쌀이 신입니다. 쌀이 신. 상징적으로 보통 항아리에 올려놔요. 까만 항아리에 올렸는데 여기는 가죽 주머니에 상징적으로 조금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집에 시집온 며느리가 아들을 건강하게 낳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청도 지역에서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 한 지역만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라북도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이제 고창이에요. 고창의 고창읍에 석실마을이라는 그 마을인데 이 호남 지역의 문화의 특징에 농경 문화의 특징이 뭐가 있냐? 호남 지역에 가면 논두렁 그 마을 입구에 이러한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를 모정이라 그래요. 옛날에 띠풀로 만들어서 모정 문화가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정은 그 촌계의 회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노인회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농사 도구를 보관하기도 하고 잘한 사람을 상을 주기도 하고 잘못된 사람을 벌을 주기도 하는 그 회의 장소가 바로 이 모정입니다. 이게 호남 지역에만 있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두렁보다 살짝 위에 있죠. 그래서 노인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가 농사 짓는 거 이제 바라볼 수 있죠.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에 당수나무가 있어요. 당산나무에서 이제 당산나무를 신으로 모시고 이제 줄달리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논두렁에 뭐 금줄을 눌렀어요. 금줄을 눌렀다는 말은 뭐죠? 여기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명히 신이 있을 것이다. 봤더니 이게 논두렁 신입니다. 논두렁을 지켜주는 신이에요. 논두렁은.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막걸리 먹고 밤에 집에 가다가 오줌 마려서 논두렁에다가 개구리 소리 들으면서 오줌을 넣고 그런 기억이 60대 분들은 계실 텐데 술 먹고 가다 여기다 오줌 넣으면 큰일 납니다. 저 여기 논을 지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멋있게 모자까지 모셨는데 충청도 같은 데 가면 조그맣게 이렇게 돌멩이를 하나 놨어요. 근데 논두렁에 돌멩이 같은 거 있는 거 참으면 안 됩니다. 그 논밭을 지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줄다리기로 풍년을 결정 내려요. 여자와 남자가 줄다리기를 해서 여자가 이게 3번 해서 여자가 2번 이겨야지만 풍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줄을, 줄다리기 동아줄을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볏단을 갖고 와서, 지금은 이제 볏집이 없어요. 볏집을 사료로 만들잖아요. 손에다 비닐 안에다 집어넣고 썩혀서 그 비료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도 이것도 30년 전에 갈 때도 제가 버스 한 대를 학생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행사를 재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사라진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새끼를 꼬는 거예요. 30m 쫙 꼬면 점점 더 뒤로 가는 거예요. 30m 정도 줄을 이걸 2개를 만드는데 요 정도 굵기 7개를 하나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요걸 3개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37에20, 요런 굵기 27개 줄이 하나의 동아줄이 이만하게 되는, 이걸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암줄, 하나는 숫줄. 이거 뭐 하루 종일 온 동네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30m를 사람이 쫙 늘어서 앉아서 저쪽서 이렇게 돌리면 똑같이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5, 60명이 합심을 하지 않으면 이 동아줄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축제예요. 이 사람들 이 표정들 보세요. 이런 표정들. 진짜 이 살아있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암줄, 숫줄을 가지고 이거 성행위 하는 놀이를 해요. 또 암줄, 숫줄을. 성행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생산을 하잖아요. 사람의 성행위는 사람을 낳지만 농산일은 성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곡식을 내니까. 그래서 또 암줄, 숫줄도 하는 이 사람들의 이 표정을 보세요. 아주 신명이 납니다. 신명이 나. 그리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가요. 점심 먹으러 갈 때 이제 암줄, 숫줄 놔두고 여기도 2대 깃발 있죠. 2대 깃발을 딱 놓고 요게 비녀라 그래요. 암줄, 숫줄을 이래서 여기다가 딱 꼽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요 비녀 꼽기라 그래요. 비녀를 꼽는 거고. 여기 2대 깃발이 있고 이게 당산나무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아주 멋있게 둘의 풍물 복작을 했네요. 이러고 이제 두고 당기면 되죠. 어느 쪽이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구 이기냐 지기냐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지려고 안 합니다, 남자들이. 근데 꼭 이기의 장치를 해놨어요. 여자들이 있는 데가 낮아요. 그 중심축이 밑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총각들이 여자 쪽에 붙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막 달래들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절대 남자가 지려고 안 하는데도 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그때 총각인데 내 제자인데 지금 막 지휘하고 난리죠. 그리고 이 힘이 없는 할머니들은 뭐 하느냐? 빗자루를 들어요. 빗자루를 들고 남자들 땡길 때 거기가 손을 때려요. 손을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풍년이 돼야 돼. 여자가 이겨야 되니까. 2대1로 여러 군데 가봤지만 꼭 이겨요. 꼭 이겨. 그래서 이제 그런 기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암줄, 숫줄을 남자는 이 줄을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메고 마을 이 논밭을 한 바퀴 삥 두래. 뒤에 동산까지, 뒷산까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지신밟기라는 거죠. 오방 돌기, 동서남북 중앙 돌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입니다. 이게 연출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전이 예술입니다. 둘의 깃발을 앞세우고 풍물가 뒤를 따라가고 지금 이 앞을 지나가죠. 남자들은 이제 오른쪽에 맸죠. 이렇게 가는 동안 또 제일 앞줄에 가는 사람이 장난을 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용트림한다고 그렇게 용트림한다. 그러는 동안 또 할머니들은 손에다가 새참을 만들어서 우리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자들이 지금 왼쪽에 메고 이제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요게 이제 새로 헌줄을 빼고, 요 헌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헌줄이. 이게 작년에 했던 동아줄이죠. 여기다 감아놨어요. 이것은 또 표현이 멋있어요. 당산에 옷을 입힌다 그래요. 자기네가 모시는 당산 신에게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여기다 옷을 딱 감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 호남 지역은 남녀 평등 내지 여성 상입니다. 남자들 다 보내고 여자들끼리 이제 한판 또 노는 거예요. 저기서 여자들끼리. 이거 보세요. 이게 호남 문화. 호남 문화가 더 평등의 이제 문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충청북도, 충청남도 하나와
전남으로 전북으로 하나 했는데 더 내가 풍어제 사진을 뺐네요. 이게 또 그럼 이게 농촌에만 있느냐? 어촌에도 있다는 사실. 어촌에도 이 풍어제 지내는 모습이 또 기가 막혀요. 서산에 있는 서산 부성면 창리마을에 있는데 시향관계상 저 뺐네요. 뭐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마을에서의 그 수평적으로 서로 돕고 사는 이런 문화가 지금은 개인주의화에 대해서 사라졌잖아요. 전철을 타도 우리 옛날에는 버스 타도 가방을 받아줬는데 요즘은 가방을 받아주는 문화가 없죠. 받으면 누가 훔쳐갈까 봐 안 맡기잖아요. 이렇게 개인주의화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시대에 우리 손자들이 그 마을 단위에서 서로 돕고 살던 이런 상주하는 전통은 정신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강의는 이 주제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